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늘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호재의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는 약세로 마감했네요. 자세한 시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주요 글로벌 증시가 미국발 호재에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코스피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6거래일째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운 데다 북한 공습 경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8.59포인트, 0.44% 내린 1950.82에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500억 원, 기관이 560억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3,1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수급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지금 엿새 동안 2조 원을 팔아치운 건데 왜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파는 건지 또 언제까지 이런 매도 공세를 막아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는 뱅가드 벤치마크와 FTSE 지수 변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6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2천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엔저와 원달러 환율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지수가 좀 더 조정을 받을 경우 대형주 매수 전략이나 코스닥 유망 종목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대형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강세인데요. 개인과 기관이 4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7포인트, 0.31% 내린 544.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자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여전히 안 좋고 또 실업률도 높다고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양적 완화를 비롯한 기존 부양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노동시장 상황이 지난 몇 달간 개선 기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발동된 연방정부 예산자동 삭감 조치와 키프로스발 재정위기 등이 미국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연준은 올 들어 처음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3%를 2.3%에서 2.8% 사이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의 3%에서 3.5% 사이에서 2.9%에서 3.4% 사이로 낮췄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의 경기 부양 기조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양적 완화 지속 방침을 분명히 한 뒤 다만 미국 경제가 본질적인 개선세를 보인다면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as we make progress towards our ultimate objective of substantial improvement, we may adjust the rate of flow of purchases accordingly.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작용 우려에도 경기 부양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가 안정이라는 든든한 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회의에서 현재 제로 수준인 정책금리 인상 조건으로 제시한 실업률이 6.5%를 밑돌거나 물가 상승률이 최대 2.5%를 웃돌 때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진 연준으로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경기 부양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4,500선을 회복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유럽 증시도 키프로스발 악재를 딛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1에서 2% 급등하는 등 대부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월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환율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선미 기자입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요인은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1%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점 등을 볼 때 한국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건은 충분히 조정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책 금리가 제로 금리인 미국.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카드가 없는 만큼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경기 회복이 부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여건상 미국의 경기 부진은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4월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어느새 1,100원까지 넘어선 환율도 중장기적으로 하락이 점쳐집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을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글로벌 금융 측면에서 보면은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주식과 채권을 계속 사고 있고 외환 수요보다는 공급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최근 유난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주들인데요. 상당수가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남전자 우선주의 최근 한 주간 주가 흐름은 비정상 그 자체입니다. 지난 14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내달린 뒤 한국거래소가 투자 유의를 발동하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와 하한가를 반복했습니다. 지난달 적자 전환 실적 발표 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아남전자 보통주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전체 시장과 관계없는 롤러코스터 장세로 증시에 혼란을 주고 있는 우선주는 아남전자 우선주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일간 주가 상승률 상위 50개 종목 중 우선주는 절반에 가까운 23개. 이들과 보통주의 주가 괴리율은 무려 1,410%에 달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중 상당수가 올 하반기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우선주들의 이상 급등 배경으로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루머를 주시했습니다. 한 증권 게시판에는 오는 7월 우선주 퇴출 제도가 시작되면 발행회사가 우선주를 되사거나 보통주로 전환시켜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거래소는 근거 없는 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근거 없이 이제 테마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급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매수 후에 매도하는 게 다른 종목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거래소는 주가 조작 세력 개입 여부와 불건전 매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이상 급등락 우선주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